네, 매일 아침 우리가 꼭 이것만은 알아둬야 된다.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드는 시간이죠. 뉴스픽 시간인데요. 대단 기다리는 동안에 에피타이저를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밤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뭐 열대야도 심하고 계속해서 이 델타 변이도 심하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계속 되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꺾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를 우리가 못 누르면 결과적으로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. 예. 왜냐하면 델타 변이 이외에 또 다른 변이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. 자, 네.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? 일단 토요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,442명이고 네. 어제 오후 9시가 기준으로 1,159명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확진자가 줄어든 것처럼 네네. 보이지만 주말이 평균적으로 확진자가 늘지 않기 때문에 검사 건수 자체가 대폭 줄어서 이러한 영향이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1,200명대에서 1,300명대 이 정도로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. 문제는 10만 명까지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달성되는데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네. 20만 명 배로 느는데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확산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관련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네.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될 우려가 있고 2주 뒤에 이제 광복절 연휴가 있는데 이때까지 잡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미국,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은 반면에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1%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국가들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지금 4단계도 사실은 너무 높아서 정상적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정확히 뭐가 있나요? 예를 들면 다중이용 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다중이용 시설도 그냥 영업을 중단해야 네.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네. 이야 정말 큰일입니다.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상황상. 그렇게까지는 번지지 않기를 바랄게요. 어차피 광복절 연휴가 또 변수로 네.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. 자 그리고요. 지금 다주택자 논란, 즉 네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물러났네요. 자기가 예.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면서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어제 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.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. 두 문장짜리 사과문을 남기고 자진 네. 사퇴를 했고요.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 포함해서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논란이 된 직후에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청담동과 장원동 여기에 대해서 남겨놓고 두 채만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에 대해 비분과 비교했을 때 내로남불이다.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. 그래서 시의회는 부적격 의견을 담아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을 했는데 뭐 국회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있어서 김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첫 지명 산하 기관장인데 첫 기관장부터 자진 사퇴를 하면서 좀 앞으로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서울시는 그래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가 사실은 시장이 된 다음에 인사를 몇 개 했는데 그게 좀 다 그랬나 봐요. 지난번에도 부시장도 좀 얘기가 있었었고. 네. 근데 이번에 어쨌든 SH공사 사장으로 했던 이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치사하게 부산에 있는 부동산은 처분하겠다. 네. 이거를 좀 정리해볼까 했다가 결국 본인이 쏜 부메랑에 맞아버렸습니다. 지난번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부동산 뭐 판다 그랬더니 야, 뭐 그런 걸 파냐? 네. 지방에 있는 거를 왜 파냐? 서울에 있는 거 팔아라 이랬다가 그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.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. 이런 또 반성을 더 하게 되네요. 자, 그런데요. 사실 오세훈 시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. 네. 이건 확실히 좀 속내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. 자, 이번에 마지막 이슈네요. 자,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기한을 8일까지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못을 박는데 그 이유가 또 참 그래요. 휴가 가니까 나 휴가 가기 전까지 처리해달라. 이거 되게 국민의당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
이준석 대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. 이 부분 때문에 국민의당의 합당 기한을 8일로 잡았습니다. 현재 실무협상팀이 실무협상을 했는데 입장차 때문에 사실상 결렬이 됐었는데 이제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두 사람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공이 넘어갔습니다. 네.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날 의사도 있고 언제든지 뭐 한다면은 맞이할 계획이 있지만 다음 주까지다. 시한은 무조건 다음 주까지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. 국민의당에서는 뭐 휴가 일정이 내년 더 나은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.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김경수 드루킹 19대 대선 여론조사 몸통찾기 이런 주제로 해서 일정을 가득 채워놨다. 그리고 오늘은 청와대 분수 앞에 가서 릴레이 시를 열 거다. 그래서 이 대표와 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에 회동할 일은 없다. 이렇게 네.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럼 역으로 휴가를 안 가면 합당을 할 거냐 이렇게 받아쳤는데 네. 뭐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그냥 쉬러 가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019년 당시에 타다와 갈등이 있을 때 개인 택시업계 택시. 해결책 찾기 위해서 2달간 법인 택시를 운전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고충을 듣기로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 택시를 인수하려 하고 있는데 개인 택시 교육은 5일 동안 40시간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휴가 기간 동안 개인 택시 교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. 개인 택시 교육 받는 건 좋은데 개인 택시 교육 받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네. 이게 과연 타당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. 그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표 전 총장이죠.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없을 때 본인이 돼지국밥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기습 입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한 게 있나요?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좀 황당하다는 표현했던 것 같긴 합니다. 자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만 세댔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11월 달에 입당하라고 본인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받을 사람은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. 자, 우리 자세한 그런 소식은요. 좀 후속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동희 기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지금 여러분께서는요.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